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유로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안 돼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좀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선에 아마 출마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거였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그런 포기가 국민들 간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 때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라고 조롱하신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그냥 정치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꿔보겠다고 대선에 출마했어요.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은 제가 보고 싶었던 정치인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존중할 만한 정치다.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저로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밤에 굉장히 고민했고요. 이 지역구 구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제일 컸고, 저희 지역구 구민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와 우리 당에 충정을 가졌는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지금 많습니다. 당에서는 적어도 제가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 후보 중도 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고, 예. 사실 어제의 권익위의 과도한 숫자 맞추기식 그 조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다소 받을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윤희숙 의원과 그리고 저희 당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 어제 저희 장시간 검토와 회의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당의 모 대선 주자를 향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절대 우리 국민의힘에서 연좌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언급했었는데, 어제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님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하셨지만은 저는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그 가장 잘 겨린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있었을 때 가장 그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당 대표로서 확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언론 보도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제 발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희화화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말도 안 하고. 어제 사실 저희가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것을 야당의 드림이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12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받아들고 정말 제가 대표로서 강한 대응을 천명했던 것에서 다소 후퇴하는 선이 있더라도 억울한 분들은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문명사회에서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연좌의 형태로 공격이 가해졌던 우리 윤희숙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의 명예는 최우선적으로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일부 이름이 먼저 언급되면서 일부 지도부 인사가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서 윤희숙 의원님의 상처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희숙 의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뜻하시는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윤희숙 의원님은 학자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활동가로서도 여러 가지 쓰임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우리 당에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보여준 모습이 저는 가장 멋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